네, 안녕하세요. 부동마블의 주과장 영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고객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 하나인 권리산정 기준에 맞아요. 대해서 오늘은 저희가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켰고요. 일단은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사업마다 조금씩 상이하고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서울시에서 가장 밀어주는 사업인 네. 모아타운이라든지 신통기획 그리고 이제 역 주변으로 하는 역세권 이제 활성화 사업을 가장 밀어주고 있는데 이 사업마다 권리산정 기준이 좀 어떻게 다른지 영과장님께서 처음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비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택만 가지고 재개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도시정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정비형은 뭐냐면 주택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인근의 인프라까지 싹 다 다시 개발을 하는 걸 이제 도시정비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저는 이제 도시정비형 재개발에 관련된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과장님 앞서 말씀해주신 그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 중에 저희가 특히 지금 굉장히 핫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도시정비형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 이것도 도시정비형에 그렇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법에 적용을 받냐면은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도정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맞아요. 그 도정법의 77조에 보시면은 이제 권리산정 기준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와 있는데요. 이거 엄청 무서운 법이에요. 현금청산 당한다고 말하는 이 권리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 근데 이건 이제 법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사기를 쳤어. 법에서 야 사기 치면은 징역 10년이야 라고 만약에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그 사기 친 사람이 징역 10년을 받을까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럴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법은 뭐냐면은 그냥 강하게 이제 규제를 하려고 약간 겁을 주듯이 좀 세게 이 워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뭘 알아봐야 되냐?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예시를 좀 찾아왔는데 이걸 보고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재개발하면서 현금청산 사례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으셨겠죠. 소송을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서울시 입장인데 자 우리가 건물이 다 지어지면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보존 등기고 그 다음에 각각 호실에 대해서 계약하신 분들한테 등기를 넘어드리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걸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유튜버들이나 뭐 블로그들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죠? 보통은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그래야 입주권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 빌라를 건물을 딱 지었을 때 이 건물이 구분 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 소유가 성립된다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딱 해석을 해보자면요. 사용 승인 안 받아도 이거는 구분 소유가 성립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판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그래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치지 않더라도 사용 승인을 받았더라고 하면 그거는 건산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왔다 하더라도 각 세대별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건산일 전에 사용 승인까지는 받아놨어요. 자, 근데 사용 승인 받고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건산일이 넘어가면 어떡하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그 시점부터 구분 건물로서의 그 성립이 되기 때문에 사용 승인만 받더라도 건산일이 지나더라도 이거는 각 세대별로 분양받을 권리가 생긴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건산일 이전에 사용 승인만 받아도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굉장히 큰 부분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각 호실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은 사실 사용 승인 혹은 준공 이후에도 한 2, 3개월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용 승인만 받아놓고 권산일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뭐 세입자를 맞춰도 된다. 그렇죠. 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정법에 해당되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의 권리 선정 기준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서울의 정비 사업 재개발 지역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선분양하는 신축 빌라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게 덜컥덜컥 사시는 분들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사시는 거니까 이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도시정비, 이제 신속통합기에 그다음에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손님들 중에서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권리 선정 기준일에 대해서. 진짜 모아타운이 훨씬 더 헷갈리잖아요. 모아타운 권리 선정 기준일 어떻게 하면 내가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과장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은 쉽게 말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고시되기 전에 내 물건이 착공 신고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착공 신고만 들어가 있어도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이건데, 여기서 제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나오고 그 전에 뭐 착공 신고만 들어가면은 이제 모아타운은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무산이 되는 현장들이 있는데, 그 무산이 됐다고 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도 같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대상지 신청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 대상지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권리 선정 기준일이 나온다는 그쵸. 말씀이신 거죠?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현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현장인데 만약에 내가 들어가려고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새로 이제 들어온 신축이라든지 착공 신고가 그 건산일 전에 났던 현장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난 현장이라면은 그런 물건은 이제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네.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괜히 덜컥하고 사셨다가 말 그대로 우리가 물딱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딱지를 몇 억이 그냥 날아가는 순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은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착공 신고만 나도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긴 하지만 모든 현장을 꼼꼼히 잘 살펴서 그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착공 신고가 들어간 현장이 있는지, 근데 이제 그 투자 하처가 이제 나와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연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신통기획과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아니라 사용 승인만 네. 나도 아파트 입주권이 세대별로 확보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권리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네. 해드렸으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한창 좀 집중하고 있는 구역이 있잖아요. 청량리 전동14 구역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청량리역 일대가 공간혁신 구역 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곧 있으면 이제 발표가 되죠. 어디가 그렇죠. 정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후보지로도 세 번째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청량리는 이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를 빼더라도 지상철도 지하화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교통, GTX BC 그리고 뭐 면목선, 맞아요. 강북 횡단선 같은 이런 신설을 예정 중이고 추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 동대문 구청장님이 동대문구를 미래도시로 성장하게끔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구청장이 발벗고 나서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의지가 좀 강하다고 할 수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저번 달에 미래도시 성장을 위해서 동대문구에 용역 수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동대문 구청장이 임원들과 회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이게 그 공간혁신 구역에 대한 약간 선제적 대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준비를 하시려고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의지가 굉장히 있어 보이십니다. 이런 의지만 봐도 그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가 아니라 이제 선정지로 그렇죠.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선도 사업으로 선정지로 바뀌는 순간 그 일대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큰 맞아요. 변화와 가치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아요. 사실 그 후보지 중에 굉장히 쟁쟁하는 후보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청량리만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발 내용들이 잡혀 있는 곳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하잖아요. 맞아요. 시장에는. 솔직히 완벽해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 지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도 이미 올랐고 맞아요. 옛날의 이미지는 이제 확 탈바꿈을 해서 그렇죠.
이 재개발의 결과물도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맞아요. 롯데캐슬, 아. 스카이엘역이 뭐 대표적이죠.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도 그 수많은 재개발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압력 플러스 이제 재개발의 결과물이 있고 교통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맞아요. 이런 모든 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공간혁신구역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강북에 강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 진짜 예상을 맞는 것 합니다. 같아요. 네. 최근에 그 서울 북부역세권 개발 내용들 나오면서 여기가 강북의 강남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곤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도 그러겠지만 제가 봤을 때 청량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엄청 비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 정도에 발표를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죠. 일단 말은 내년 상반기에 음.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정비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속도만 봐서는 그 선정이 좀 빠른 시일 내로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구청장이 직접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서울시에 제안을 하는 이런 구역은 선도 사업으로 선정을 좀 일찍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때 그 국토부에서 보도자료 냈을 때 여러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치구의 어떤 의지를 본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 구청장님이 지금 엄청난 의욕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구역 지정이 100%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이 구역 지정이 돼서 금액이 치솟기 전에 빨리 소액으로, 지금이 제일 저점이에요. 그 청량리역 일대에 재개발 빌라 하나 내 이름으로 된 거를 매입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혜를 직접적으로 다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고 네, 맞아요. 마지막 남은 개발지 전농 14-2구역 지도만 이제 봐도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정말 개발이 남은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네, 마지막 퍼즐이라고 네, 저희가 항상 얘기를 마지막 하거든요. 개발지인데 불구하고 또 안에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청량리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 또는 임장을 도와드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 토대로 해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마블의 주과장 영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